네, 수능 날이면서 또 지스타 개막일이면서 또 옵션 만기일이면서 외국인이 현선물 파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지금 혼조세 움직임 양대 시장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ABL 바이오 검색 많이 하셨을 텐데 여전히 시가가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현재 26%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 대응 전략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바이오인 건가? 그 ABL 바이오의 신호탄이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되면서 LO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 그룹 액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방향성을 계속 탐색하는 흐름은 나타나는데요. 바이오비만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저는 최근에 그 마운자로의 매출이 키트루다를 넘어섰다라는 말을 듣고 와, 이거 비만은 이제부터 진짜 엄청난 앞으로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G2G 바이오, D&D 파마텍은 오늘 권리락입니다. 오늘 10%또 이제 나타나는 흐름 보이는데 궁금해요. 비만 쪽도 강하고 어제 ABL이 쏘아올린 공 때문에 기대감 높아진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도 에로가 나와줘야 ABL 바이오처럼 시세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 미리 이렇게 올라버리면 나중에 에로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세론적인 측면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많은데 일단 현 제약바이오 쪽에 몰리는 수급에 편승할 이유는 또 충분해 보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간밤의 미증시의 트렌드, 그리고 미증시의 트렌드가 어제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최근 약 3거래일 동안 테크주들이 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냐 했었을 때 제약바이오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도 호싹하면 사실 제약바이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히려 좀 쏟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에로가 없음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이걸 쫓아가야 되느냐. 만약에 쫓아간다 했었을 때 추후에 에로가 나온다면 세론 뉴스에 내가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개의 기업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모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다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미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면 뭐 올릭스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이라든지 지금 ABL 바이오 만약 이들의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라이센스 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 쪽에서 좀 찾아봤었을 때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GI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묵직하게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좀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을 쫓아간다 했었을 때 거래량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음에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살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할 때 원하는 가격대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기술 수출이 이미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을 추리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쫓으시거나 이 두 가지를 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또 화제 종목이 셀트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쌈바가 쉬어가는 속에서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또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박스 돌파 라인대를 잘 지켜주는가를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을 언급 주신 바 있었고요. 지금 셀트리온에 다시 모이는 이 기운은 추가적으로 상승 방향을 앞으로 더 모색하는 그런 흐름일까요? 저는 충분히 이용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이오, 제약바이오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분야는 CDMO, CMO, 바이오 시밀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공장 가동률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힘들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관세가 만약 부과가 되었을 때 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묘수가 있겠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 그런데 셀트리온이 그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죠. 네. 특히나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던 생산 라인을 셀트리온이 인수를 하면서 만약 혹시 모를 변수가 발생을 해도 셀트리온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안정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그럼 실적이 올라오지 못했는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간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셀트리온을 보면 분기 최대 실적들을 지금 꾸준히 찍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넘긴다면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쫓아가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어떤 현재의 위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목표가 7만 원으로 저희에게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저희 전고가 68,900원이었죠. 그 라인대 트라이 구간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타나네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지금 고민되는 쪽이 의료 AI가 아닐까 싶어서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루닛을 한번 네. 봐달라라고 하시네요. 이게 사실 뉴스가 나왔죠. 꽤 많은 기간이 지나도 흑자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뷰노 실적은 확인했을 때 흑전 했네를 확인했거든요. 지금 이 루닛 같은 경우는 대응이 너무 일단 하고 봐야 될까요? 안 그래도 만약 시간이 되면 제가 루닛을 예. 꼭 이야기를 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제시한 가격대가 사실 바닥권이라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가격대에 매수를 했다면 보합권이실 것 네.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그냥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 공시는 아니에요. 공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외형은 성장되나 지금 실속은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투자자분들의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려오냐면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증자를 하겠다라는 건가? 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생각한 것보다 아니 이런 뉴스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뉴스 때문에 조금 확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증자 이런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 좀 낙폭이 커졌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지금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은 절반 그 이상은 줄이셨다가 추후에 뭐 뷰너라든지 JLK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처럼 숫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으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빠르게 아무리 제가 좋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할 때면은 저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하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신뢰도 면에 있어서 회복이 됐을 때 그 시그널을 봤을 때 루닛의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진입 열어두면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지금 9월 2일에 35,900원까지 갔는데 지금 39,000원대죠. 자, 여기서 바닥이 좀 뒤져지는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장대 음봉은 피하고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조 본부장님께도 바이오와 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장 방송에서 G2G 바이오를 언급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또 G2G 바이오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뭐 10만 원 좀 추가 목표했는데 또 넘어버렸어요, 훌쩍. 그래가지고 지금 G2G 바이오의 상승 배경에는 뭐 어제 ABL 바이오 이슈도 있었지만 그 G2G 바이오 대표님이 펩트론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거랑 또 엮입니다. 그리고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주사형 추가 개발 이슈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다음은 여긴가?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기술 이전은 여긴가? 이제 이런 기대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게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메세라 기술 이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했고 G2G 바이오도 무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해서 이게 그 무상증자 하는 게 유통 주식수 늘리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늘리는 거 아니냐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G2G 바이오가 베링거 인겔라임이랑 뭐가 나온다. 그럼 원래 사실 베링거 인겔라임이랑 모멘텀은 인벤티지 랩이 먼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둘 중에 뭐가 먼저 하여튼 누가 신호탄 쏘면 이거는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 인벤티지 랩, G2G 바이오 이렇게 다 열어두시고 보시고요. G2G 바이오가 과연 뭐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지금 저쪽에 집중하고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라이릴리 이전 기대감은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됐어요. 막상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갑자기 ABL 바이오가 릴리랑 맞아요.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 투자자분들은 펩트론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빅파마들과 에로를 하는 게 누군지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아까 김대성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 했던 종목군들이 더 강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종목들도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지금은 비만 플랫폼 쪽을 더 매력 점수를 주시나요? 본부장님? 일단 저는 릴리 주가만 딱 보면 신고가. 일단 지금 예. 또 신고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릴리가 이렇게까지 강했던 배경은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역시나 또 시장이 계속 커져가니까 둘 다 뭐 이거는 누가 더 좋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ABL 바이오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깜짝스러운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두루두루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잘 옥석 가리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이렇게 기술 수출하는 게 역대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발표가 됐을 때 주가 반응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시가까지 포함해서는 이 현상을 나타낸 ABL 바이오를 보면서 추가적인 기대감 있는 쪽에 관심은 유효하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 넘어가서요. 돌아온 마스가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요. 김태선 본부장님은 긍정, 이조 본부장님은 중립인데요. 자, 저희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조선주는 참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나는 이쪽을 롱뷰다. 아니다, 난 아니다. 이렇게 지금 뷰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전년 대비 선주량이 발주량이 좀 줄었는데 또 이 데이터에서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는 분은 그래도 한국은 선방했는데 뭐 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팩트시트 관련해서는 또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다. 팩트시트가 그동안 안 나왔다가 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다시 돌아온 기대감, 조선주를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여진 상황인 것 같아요. 뭘 더 우린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일단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중에 조선주 빅4와 플러스 조선기자재에서 엔진 쪽만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기자재 이야기를 엔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팩트시트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더 나은 타이밍일 수 있겠다. 예.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 선사들에 대한 발주에 대한 고민은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오는 대로 지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 그쪽들이 먼저 야 지금 우리가 더 급하니까 프리미엄 돈을 얹어줄 테니 조금 더 앞당겨 달라라는 것만 받아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주라고 하는 어떤 누적 수주가 빠르게 지금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상황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팩트시트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11월과 12월 그리고 길게는 1월, 2월, 3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천연가스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이유는 유럽이 이제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AI와 데이터 센터에 지금 약간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조금씩 힘이 빠진다는 느낌들을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간밤에 미증시의 네. 테크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제 AI 고점 논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경계감을 좀 내세우는 대신에 이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한 가지의 팩트,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누군가는 지금 계속 그 중간 단계에서 왔다 갔다 실어 날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기자재들을 볼 때 아니 그러면 탱크 이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마진율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쪽은 조선 빅4와 여기 이제 엔진 쪽을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에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조선주를 통해서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세는 수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 그때의 사이클을 못 하셨던 분들 매수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나도 겪어봐야지가 아니라 그때 내가 못한 건 일단 지나갔고 네. 지금 내가 높은 위치에서 사는 만큼 최대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되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저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계좌적으로도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 빅4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까지 포함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이렇게 빅4 플러스 엔진 쪽으로 압축해서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기다려보는 것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K뷰티인데요. 중립과 긍정으로 이쪽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 뷰티는 갈 때 다 같이 예쁘게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점검을 받아보고 싶고요. 자, 그 가운데 클래시스는 미리 소외받아서 그런가요? 다시 또 분위기를 잡고요. 파마리서치가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싶었는데 정말 여기서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자리에서 지금 반등세가 나타납니다. 자, 소외됐던 쪽에서 오늘 단순 수급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면 믿었던 실적이 이 정도 자리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일단 저도 화장품은 좀 지금 부정이고요. 미용기기? 긍정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피부 미용 쪽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지금 뭐 APR도 사실 호실적 발표하고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화장품 쪽은 지금 투심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피부 미용 쪽은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어제 AI 반도체, AI 랠리에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이쪽 섹터는 완벽하게 소외를 받았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랠리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섹터군들, 예.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AI 고평가 논란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특히나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피부 미용 쪽이 이게 저는 뭐 물론 화장품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화장품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피부 미용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수요를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이게 결국엔 실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랑 파마 리서치는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돈이 한정적인지라 두 종목군에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쪽은 어디세요? 지금 사실 파마 리서치는 조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예. 그래도 좀 50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예. 한번 가담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클래시스는 지금 완벽하게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돌리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오히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BAI주가 소외받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던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단도 지금 같이 좀 빠졌던 거잖아요. 정말 누가 각 잡고 빼자 해서 빼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BAI주가 살아나고 있는 기간은 AI주가 다시 살아날 때 또 그럼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이 수급이 지금 쏠림 현상이 네.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AI로 다시 네. 수급이 몰리면 이것도 가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서
AI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쉬어간다. 네. 예를 들면은 좀 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화장품은 사실 2분기 실적부터 삐그덕 거렸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았고 그 추정치를 하회할 때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연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때도 2연 한 대 맞았고, 3분기도 이번에도 예.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아까 그래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완전히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갔는데 돌리는 모습을 확인하자. 네. 그러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근데 클래시스는 지금 완벽하게 돌리려고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둘 중에 접근을 한다면 클래시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올라왔네요. 자, 그렇다면 클래시스가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예쁜 기술적 모양을 갖고 있다로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마누가입니다.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긍정 의견 주셨어요. 조선, 원전 다시 긍정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조금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팩트시트 영향인 것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전과 가스터빈 관련해서 뭐 이번에 실적 받아들이고 나서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기대하는 건 지금 숫자보다는 수주였던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다면 예쁜 자리로서 기회인데, 여전히 기회인데 그 구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높다고 할 게 아니라 예. 일단 계속 만약 에너지원을 보신다면 가스터빈 대표적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는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일단 사두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면 그건 항상 포모 현상을 언제나 주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느꼈고, 지금 또 제약바위 없으신 분들은 또 철저하게 맞습니다. 느끼고 있고, 예. 또 먼 과거를 이야기하면 2차 전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언제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하나의 섹터를 외칠 땐 그건 계속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눈에 띄는 도드라짐을 보여주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실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또 엄청난 실적을 지금 보여주면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원전과 조선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이제 종목과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조선주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사실 크게 변동성, 두 섹터 중에 누가 더 변동성이 클 거냐면 원전 쪽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최대한 더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건 원전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분할 매수. 네. 원전 쪽에서 가능할 수 있겠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결국 글로벌리로 외치는 거라면 지금 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으로 원전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께 저희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아우, 코리아 서킷가요. 이번 주 정말 달렸습니다. 네. 굉장하죠. 이거 이주호 본부장님, 이렇게 한번 방향 튼 종목들은 요즘 그냥 이렇게 꽂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보니까 심택이 좀 쉬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코리아 서킷에게 불이 붙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심택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이게 기판도 고부가 가치 기판이 있고 약간 그 기존의 범용 메모리 기판이 있는데, 심택이 아마 기존 범용에 대한 매출이 더 나왔다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가 좀 줄었다, 이 부분이 네, 조정의 빌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TLB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부가 가치 기판에 집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버텨주고 있고, 그럼 코리아 서킷은 왜 갑자기 올라왔냐? 대덕전자 출발하면서 같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후속주로.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게 샌디스크랑 시게이트랑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시게이트가 거의 지금 5배 올랐고, 그다음에 샌디스크도 6배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I 변목 현상을 해결을 위해서 HBF의 개념을 잡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판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그동안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소외를 받았는데 이번에 심택이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대신에 이제 여기다 이거다.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기판주들 앞으로 낸드 플래시랑 연결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팔면은 후회할 경우가 많이 생기니 일단은 좀 보유자분들은 좀 즐기시고 신규로 추격 매수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에 왔으니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쵸? 기판이 많이 갔으니까요. 자, 이어서 저희 태성도 궁금해서요. 태성은 김태성 본부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사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더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판 만드는 회사들 중에 예. 공장 증설에 가장 빠른 일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태성입니다. 태성. 그러니까 그만큼 먼저 매를 맞았거든요. 지금 이제 뒤따라 올라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 여기서 생산량을 더 늘리려면 이제 방법은 공장 증설밖에 없는데 태성은 이미 1년 전에 유상증자라는 방식 때문에 좀 문매를 맞긴 했지만 결국 그때 공장 증설을 한 게 예.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끝까지 아마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준은 결국엔 2024년도에 기록했던 지금 고점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예. 한 번 더 좋은 밸류를 받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더 좋은 밸류를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숨에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네, 여기서의 돌파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 있게 보신다 의견 받아봤고요. 자, 이조 본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가서요. 유명한 종목입니다. SK 바이오팜 굉장한 자리에서 언급 주시네요. 네, 네. 원래 제가 셀트리온 하려고 그랬는데 겹칠까봐 왠지 겹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사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세노바메이트죠. 뇌전증 신약 얘기를 하고 미국 판매는 엑스코플입니다. 판매명은. 근데 이 실적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2분기부터 3분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4분기도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일본에 허가 신청을 한 상태예요. 뇌전증 신약을. 근데 만약에 이게 일본에서 허가가 되면은 아시아로도 확장된다인 거잖아요.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이제 미국령에 이제 생산 기지를 거점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원래 13만 원이라는 자리를 트라이를 2번을 하고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이건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3, 4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돌파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릴게요. 네, 추가적인 상방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김태성 본부장님 양보해 주셨어요. 셀트리온을.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약을 말씀드렸고 예. 오늘은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둘 다 같이 움직입니다. 예. 네, 셀트리온이 가면 셀트리온 제약이 가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면 또 셀트리온도 앞서가고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 이어서 점상도 찍어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약바이오의 어떤 묘미를 좀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도파민. 네. 네, 사실 좋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 뭐 어디는 또 꿈을 안 먹고 자라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안 좋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안 좋을 때 비빌 수 있는 언덕,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예. 계속 우리가 강조드리는 기술 수출 이력들이 좀 있는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조금 덜 다치고 더 좋은 수익,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코스닥의 흐름이 들어오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는 현재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손절 라인 18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22만 원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수급입니다. 셀트리온 22만 원 라인대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자, 바이오 잘 보면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